안녕하세요. 황혼의 문턱에서 비로소 제 이름을 찾은 사람, 박정아입니다. 저는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늘 참고, 양보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30년. 그 세월이 제게 남긴 것은 아들의 성공과 뿌듯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뺨에 남은 뜨거운 손자국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우리 사는데 상관 마세요. 며느리의 그 서슬퍼런 목소리보다 저를 더 절망에 빠뜨린 것은 그 말을 듣고 돌아선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30년 공든 탑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쓰러져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 3억 원. 당연히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줄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번듯한 집도 사주고 손주들 예쁜 옷도 사입히며 남은 생을 아들 내외의 행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제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뺨을 어루만지며 밤을 새운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충격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은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라며 울부짖었고 며느리는 일주일 내내 저희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기다렸을까요?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돈 때문에 찾아온 그들의 추악한 민낯과 제 평생을 건 3억 원을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그 반전의 결말까지 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잠시 제 젊은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깐만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25,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겨우 3살이 되던 해에 불의의 사고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제 눈만 바라보는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모든 시계는 아들에게 맞춰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아들의 엄마, 배고파 그 한마디면 신기하게 힘이 솟았습니다. 아들이 감기에 걸려 끙끙 앓는 밤이면 제 등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아들의 작은 침대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제 어깨를 작은 손으로 주무르며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커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구나. 힘든 세월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30이 되던 해, 드디어 제게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짝이 나타났구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 될 바로 그 아이를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참 조용하고 단아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데
목소리마저 작고 나긋나긋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이 아이와 좋은 고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큰 마찰 한 번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자신만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 제 30년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도 넘게 통화하던 아들이 이제는 10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어머니, 자주 뵙고 싶어요. 라고 말했지만 막상 제가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을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신혼인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괜히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관계가 1년쯤 이어지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영 씨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부탁에 저는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아, 그래도 아플 땐 엄마를 찾는구나. 저는 서둘러 정성껏 달죽을 끓여 한다름에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내민 죽을 한 숟가락 뜨더니 미간을 확 찌푸리며 숟가락을 그릇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군요. 그리고는 어머님, 너무 짜네요. 제가 짠 건 잘 못 먹어서요. 됐어요. 어차피 입맛도 없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이니 그러려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제게 대뜸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니,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죽을 끓여다 줘요? 이렇게 짜면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제가 왔으니까 엄마는 그냥 그만 가보세요. 저는 아들의 그 싸늘한 말투와 차가운 눈빛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언제나 내 편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의 비위를 거스른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아무 일 없는 척 상처를 외면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승진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간의 서름을 눈 녹듯 잊고 당장 시장으로 달려가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맞이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바로 그때 퇴근한 아들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금세 눈물을 매달고는 아들에게 달려가 오빠, 어머님이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하시려고 해. 라며 울먹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내 아들 승진 축하해 주는 게 간섭이냐고. 제가 소리치자 아들마저 엄마,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라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우리 살림에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님 도움 이제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이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제게 돌아서더니 제 뺨에서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무겁고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뺨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제 뺨을 감싸 쥔 채 아들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아들이, 제 목숨과도 같았던 내 아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아들은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제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가정이 있어요. 제 와이프 기분 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뒤에 숨어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희미한 미소와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아들의 얼굴을 뒤로 한 채 저는 제 30년 세월의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선명하게 부어오른 뺨 위에 붉은 손자국, 제 아들의 손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가 30년간 키운 내 아들은 오늘 죽었다. 그날 이후 저는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낡은 통장,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제가 3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은행으로 가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찍힌 숫자는 3억 1천만 원. 제 평생이, 제 청춘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뺨을 때린 아들에게 왜 이 돈을 줘야 합니까? 그래, 결정했다. 이 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자. 내 피와 땀이 밴 이 돈을 내 아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부를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3억 원, 제 전 재산입니다. 모든 기부 절차를 마친 며칠 후 소문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왔습니다. 제 핸드폰에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기부라니, 그게 정말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은 저한테, 우리 가족을 위해 쓰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내 돈, 내가 어디에 쓰든 내 마음 아니니? 너는 내가 필요 없다고 했잖니. 그럼 내 돈도 필요 없는 게 맞지. 아들은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손으로 직접 덮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서자마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눈물에 진심이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쩍도 않자 며느리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의 첫 손주예요. 저는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당황하며 네, 아니, 어머니 손주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필요 없다 했으니 너희 아이도 나에게는 필요 없다. 내 손주가 아니야.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 소리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 진짜 독하다. 이 정도 했으면
3억 받고 떨어져 줄 알았는데 저는 그 순간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그날 이후 제 삶에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장학재단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기부금으로 꿈을 되찾은 아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감사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저 포기했던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저는 한 장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에게는 버림받은 돈이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제 30년 세월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저를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정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3억 원을 잃은 아들과 며느리는 아마 아직도 후회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비로소 세상 가장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저와 같은 아픔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그곳에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